서울의 중심 용산에 존재했던 사찰 고산사와 운종사의 위치 등이 학계의 고증으로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용산 지역 불교 유산에 대해 조계종단 차원의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불자들이 천년고도 경주의 불교 유적지를 순례하며 포교 원력을 다졌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국 바로 세우기 불사의 원만회양도 기원했습니다. 서울대 초홍불교학생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불법 홍포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통일신라 말 45년간 존재했던 후백제의 불교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김제 금산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동남아 불교국가 식수 개선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유해물질 제거 시스템인 바이오샌드 필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의 중심 용산에 존재했던 사찰 고산사와 운종사의 위치 등이 학계의 고증으로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용산 지역 역사 문화와 불교 유산에 대해 조계종단 차원의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보광사와 용산사, 종약산 사찰, 미타사, 서울의 중심 용산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자취도 찾기 힘든 사찰입니다. 조선시대 전쟁과 외세의 침탈, 근현대에는 일본군과 미군의 주둔 속에서 용산의 불교는 지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고산사와 운종사의 존재와 대략적인 위치가 확인돼 불교계와 학계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조계종이 용산 지역 내 불교 문화와 고국 불교의 역사를 고증하면서 성과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울러 용산 지역의 역사와 불교의 사회활동 상황을 정리하는 한편 해방 후 불공정한 적산불화로 인해 불교계가 엄청난 물적 기반을 상실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번 연구가 밝힌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이 마련한 용산 지역 내 불교 문화 역사에 대한 고증 연구 세미나, 노대환 동국대 사학과 교수는 전통 불교를 접목해 개방성이라는 용산의 특성을 살리면서 역사성도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해방 후에는 다시 또 이제 미군의 진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적으로 왜곡이 된 도시죠. 거기다가 일본 종교계 침투부터 해가지고 각가지 침투가 되면서 너무나 심한 왜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왜곡을 일단은 바로잡는 것들, 그래서 전통적인 용산적의 역사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용산고등학교나 위수병원터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산사, 조선시대 이태원 설립과 동시에 인근에 창건됐고 이태원 기능을 보완하는 여권사찰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용산의 불교 역사 문화는 조선왕실의 숭유역불과 일제의 산사와 군기지 설치로 파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산은 대한민국의 중심부고 심장부가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와 강남 이 중간을 가로지르는 용산에 불교의 거점이 좀 하나 마련된다면, 물론 그것은 종교시설이든 아니면 어떤 시설이든 간에 불교계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거점이 마련된다면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조계종은 용산 지역 불교 역사 문화가 다시 꽃필 수 있도록 학문적 고증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청년 불자들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불교 문화재와 유적지를 순례하며 신심과 포교 원력을 다졌습니다. 특히 경주 남산 열암국을 참배하며 엎어진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불사가 원만회양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앞으로 엎어졌지만 불과 5cm 간격을 유지하며 원형 그대로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국 마애부처님. 청년불자들이 5cm의 기적으로 불리는 열암국 마애부처님을 신기한 눈으로 살펴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청년불자들은 열암국 부처님을 참배하며 조계종이 핵심 종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가 원만하게 회양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넘어져 계시지만 우리 모두의 기원과 원력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법우님들께서도 오늘 마의 불을 보며 희망을 갖길 바라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마주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로 훌훌 털고 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대불련 청년불자들의 11곡 부처님 참배는 올 한 해를 결산하고 전법 의지를 다지는 2030 미래세대 전법순례의 한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2030 미래세대 전법순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에 천년고도 경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제주도 순례는 대불련 전국 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데 반해 경주 순례에는 대우경북 지역 대학생 불자를 주축으로 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직접 보니까 뭔가 더 신기하고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부처님의 얼굴이 아직 부딪히지 않고 남아있다는 게 더 신비롭게 느껴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엎어진 부처님을 바로 모시기를 기원하는 전국 각지의 발걸음이 11곡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불자들의 단체 참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 나가서 그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으면은 이 대한민국 불교가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안 된다고. 대불련 학생들은 11곡 참배 이후 조계종 포교원이 개발한 순례길의 하나인 경주 천년미소의 길을 순례했습니다. 분황사와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첨성대, 월정교 등으로 이어지는 경주 천년미소의 길 순례는 불교를 비롯한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청년 대학생들이 11곡 마의 부처님과 또 포교원에서 개발한 신행 순례길을 걸으면서 올바른 신행 문화를 익히고 또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얻었던 경험들을 집에 다시 돌아가서 생활 속에서 주변에 전법하고 포교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취지로 대학생 불자들은 조계종 교육원 출가 상담사 스님과 출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1박 2일의 경주 순례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청년 불자들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상홀결사의 정신을 이으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BBS 뉴스 박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생 불교 학생회인 서울대 초흥불교학생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불법 홍포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대 초흥불교학생회와 서울대 불교동문회는 서울대 미술관 오디토리움에서 불교학생회 동문과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65주년 창립제를 봉행했습니다. 치열했던 그 당시 선배님들의 수행들을 보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동아리에서 편안함만 얻어가도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달라졌을 뿐 현재까지도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의 치열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려 하고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놀이터를 만들어 뛰어놀고 있습니다. 항상 와서 시간 쪼개서 같이 와서 참선하고 같이 마음 나누고 했던 우리 모든 법우들 오늘 이제 시험 친다고 못 왔더라도 그곳을 향해서 마음을 보냅니다. 스님이 이렇게 마음을 보내면 시험도 더 잘 칠 거예요. 서울대 초흥불교학생회 출신 동문과 재학생들은 이어 지도법사 운성 스님의 지도 아래 참선 명상을 체험하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가 팔공산 은혜사에 모여 송년 수계살림 템플스테이로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어제까지 1박 2일간 열린 템플스테이는 입제식, 백흥암 참배, 촛불 기도정진, 석굴암 참배, 갓바위 예불, 송년 수계살림법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 1박 2일이 저희 전국에 있는 여성불자들에게 끼칠 그런 영향력, 또 다짐, 기도 이런 것들을 다 원만히 성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이 조직을 가졌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그런 사명과 의무를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불교 1700년이 이어온 역사는 우리 여성 불자들이 변화되는 환경에서도 가정과 사찰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오는 뚝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각자 그 내공의 뚝심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에는 전국 여성불자회 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도 참석해
내 안에 있는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지난해 6월 창립한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는 불국정토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여성 포교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통일 신라 말 전북 전주를 기반으로 견훤이 40년가량 통치한 나라가 바로 후백제인데요. 이 후백제에서의 불교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후백제 원찰 김제 금산사에서 펼쳐졌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 금산사 처형기념관. 한 연구자의 발표에 현장 분위기가 잠시 술렁입니다. 견훤대왕이 발원탑으로서 세운 것을 후대의 견훤의 역사를, 견훤대왕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창건한 것을 일부러 조작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산사 금강계단 앞 5층 석탑이 후백제 견훤왕의 복을 빌기 위해 조성됐다는 주장. 이어 석조미술사 전문가 엄기표 교수가 기존 학계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합니다. 고려시대 때 건국 직후에 개성 일대에 만들어진 석탑을 만들어 본 사람이 와서 설계 시공하지 않았을까? 982년이라는 그 기록이 어느 정도 이 석탑의 조형 기법과 양식과 상당히 맞아 있다. 통일신라 말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멸망한 백제를 계승하겠다며 후백제를 건설한 견훤과 사상적 기반이 된 금산사에 대해 고찰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후백제 불교와 김제 금산사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후백제사와 그 원찰이었던 금산사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됐습니다.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후백제의 역사가 제대로 잘 정립되어서 전주와 김제 등이 고도로 지정되어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동국대 HK연구단과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후백제의 역사와 불교,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4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후백제는 전주를 도읍으로 광주, 순천, 광양 일대에서 경제력을 쌓으며 이 지역에서 엄청난 불사를 완성했고 남해를 중심으로 중국과 활발한 무역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큰 지위를 누렸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이번 학술대회가 이 지역 선조들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해 지역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김제시는 후백제의 정신적 지주로서 금산사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금산사와 연관하여 후백제 정신적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을 어필하기 위해 이번에 학술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대략 한 페이지 정도로만 기록되고 있는 비운의 나라 후백제.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견훤이 머물렀던 곳 미륵신앙의 본찰 금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동남아 불교국가 식수 개선 사업을 이어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유해물질 제거 시스템인 바이오 샌드 필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바이오 샌드 필터를 통한 식수 공급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이 눈에 띄게 개선된 점도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대순 기자입니다. 푸른색 파이프 수도관으로 물이 콸콸 쏟아지자 아이들이 환호합니다. 수질 검사를 마친 맑은 물을 입안에 들이키고 또 손으로 튀기며 장난도 칩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서 차로 2시간 반 걸리는 곳 혼센 트나오쫌 학교에서 지구촌 공생회가 설치한 바이오 샌드 필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옥수팜에서도 이 식수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구촌 공생회에서도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캄보디아는 도시 근교만 가도 상수도 시설이 없어 연못물을 그대로 생활용수와 식수로 사용할 만큼 보건위생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지역 사람들은 소변과 쓰레기 같은 오물 섞인 물로 몸을 씻거나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인성 질병에 감염돼 역류와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구촌 공생회는 오랫동안 진행해온 방식인 우물 파기 대신
유해물질 제거 시스템인 바이오 샌드 필터 설치를 확대하면서 생명의 물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샌드 필터는 지금까지 캄보디아에만 21곳에 설치됐고 앞으로 8곳 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한 8기, 7기 정도를 해마다 하거든요.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지금 모금된 횟수는 한 30개 정도 더 만들 수 있는 지원이 모금은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생회에서 앞으로 바이오 필터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사장 성우 스님과 사무총장 덕림 스님, 이사 도연 스님 등 지구촌 공생회 시찰단은 앙언다액 고등학교 등 4곳을 방문하며 이른 오전부터 오후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학생들은 입을 모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បន្ទាប់ពីអង្គការកូដហេតុបានធ្វើប្រព័ន្ធទឹកដើម្បីជូនសាលាខ្ញុំនឹងព្យាយាមប្រើប្រាស់និងផឹកវាហើយនឹងបន្តនឹងខិតខំរៀនសូត្រឲ្យពូកែ បន្ទាប់ពីទទួលបានប្រព័ន្ធការប្រើទឹកស្អាតហើយខ្ញុំមានអារម្មណ៍ថាសប្បាយចិត្តនិងមិនព្រួយបារម្ភពីការប្រើប្រាស់ទឹកស្អាតនិងសម្បូរទឹកបរិភោគ 지구촌 공생회는 정수 시설이 열악한 캄보디아 외곽 지역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면서 인류에 희망을 주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BBS 뉴스 이되순입니다. 무비 스님의 발언으로 부산 지역 저소득 가구의 난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 부산연합회 연탄불공회가 올해도 따뜻한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회장 원허 스님을 비롯한 연탄불공회 임원 스님들은 영도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난방비 후원금 1,000만 원을 전했습니다. 후원금은 부산 지역 8개 지자체 복지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노인 가구 40세대의 난방비로 지원됩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조계종 부산연합회 연탄불공회의 난방비 지원은 지금까지 325세대 8,100만 원 규모에 이릅니다. 재단법인 청미단 우남장학회는 지난 24일 종립부산 해동고 법당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장학금은 학생 10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우수 동아리 3곳에 각 100만 원씩, 우수 지도교사 2명에게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우남장학회 이사 효산 스님은 최초의 동자승이 된 라훌라의 이야기를 전하며 명예와 부를 넘어서는 진리를 향하는 마음을 간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원규 해동고 교감은 나누고 베푸는 힘이 얼마나 큰지 되새기며 학생과 교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우남장학회의 참뜻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이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산림보호에 힘쓴 공로로 산림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24일 천년고찰 진관사를 찾아 사찰 주변의 나무 심기와 산불 예방 등 숲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법회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마음의 정원 가꾸기 수행운동을 펼치고 있는 진관사는 매년 식목일에 꽃과 나무를 심으며 심신을 다지고 환경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과 함께 탄소 중립 평화의 숲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이품 소나무 묘목 3,000그루를 심기도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선화부문 무형문화재 성각 스님이 법무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24일 경남 남해 망운사 주지 성각 스님에게 수형자 교정교화와 거창구치소 개청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각 스님은 국내 유일의 선화부문 부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난 32년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해왔고 지난달 개청한 거창구치소에 선화작품 11점을 기증해 수형자 사회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이 대구 능인중고등학교 반야전 법당에서 힐링 멘토 정목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목 스님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 학생 인권만큼 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권한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기분이 안 좋아, 내 기분이 불편해, 그리고 불쾌해, 짜증나, 이 기분을 갖고 교실로 가는 순간 나의 태도가 그다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주의해야 된다.
누구랄 것도 없이 마찬가지인데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 매일 학생들을 대면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회 이후 정목 스님은 신간 사랑은 사랑으로 돌아옵니다를 참석 교직원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천태종이 내년 중앙종무기관과 각 산하단체 등의 일반 예산을 올해보다 1억 원가량 늘어난 347억여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천태종 종의회는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재적의원 30명 가운데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3차 정기종의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과 각 산하단체 예산안을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종의회 안건 처리 이후 종정 도용 스님은 교시를 통해 질서 정연하게 종의회를 마쳐 고맙다면서 종단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천태종은 이 자리에서 내년 1월 9일 단양 구인사에서 제55주년 종헌선포 기념식을 봉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울산 야단법석 벽서남은 경내 뜰에서 개산 제82주년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행사는 만발공양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불자 장학금 전달식과 민속 낙화놀이, 작은 음악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벽서남 주지 혜진 스님은 올해는 벽서남이 창건된 지 82주년을 맞은 해로 각 가정의 행복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전통 낙화놀이와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대 명인 명창들의 예술 혼을 기리고 국악 유망주를 발굴하는 제15회 무진 전국국악대전이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열렸습니다. BBS 광주불교방송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명인명창 추모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부와 신인부, 학생부로 나누어 판소리, 무용, 기악 등 3개 부문 참가자들의 기량을 겨뤘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 일반부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은 무용 부문에 출전한 나금자 씨에게 돌아갔고 학생부 종합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은 판소리 부문 강예림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또 판소리 부문 중등부 대상에는 안수연 학생, 고등부 대상에는 강예림 학생, 일반부 대상에는 박심업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기악 부문에서는 손유빈 학생이 중등부 대상을, 송가원 학생이 고등부 대상을, 노주혜 씨가 일반부 대상을 차지했고 무용 부문에서는 장나운 학생이 중등부 대상, 이경서 학생이 고등부 대상을, 나금자 씨가 일반부 대상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7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